LA에서 시험이 있다길래 5일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좀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시험 당일날 시험을 못 보고 한국으로 왔죠. 안녕하세요. 유명한가의 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목 아주 어메이징한 게스트분을 제가 여기에 모셨습니다. 바로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SAT 만점작 1600점을 받으신 분을 제가 한번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점수 향상을 위해서 제가 이분을 붙잡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것저것 팁들을 물어볼 예정이니까 오늘 한번 채널 고정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오늘 게스트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여외고 영어과 국제반을 이번에 졸업한 송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한영외고면은 국내고를 졸업하시고 국제반을 이제 다니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SAT 공부를 따로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SAT 말고 다른 스펙도 살짝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약간 영어에 관련한 스펙이라고 하면은 제가 작년 2020년도에 토플 118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9년도 IET 국제 영어 대회에서 서울 지역 금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시험 성적 외적으로 말해보자면은 이제 영어로 하는 모의법정 막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2019년도에 저희 학교 팀이 국내 대회에서 2등을 해서 국제 대회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국제 대회에서 활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스펙 괴물이시네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막 여러 게스트분들을 인터뷰를 해봤지만 스펙이 확실히 어나더 레벨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일단 오늘은 SAT 편이니까 SAT만 조금 제가 좀 참고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혹시 제가 개괄적으로 SAT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사실 2019년 6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달에 이제 6개월 만에 SAT 공부를 되게 빨리 끝낸 케이스예요. 근데 뭐 제 주위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뭐 보통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보통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까지 SAT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SAT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라면은 대부분이 빨리 SAT부터 끝내고 다른 활동이나 봉사활동, 뭐 대회 같은 거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SAT 공부도 하면서 같이 활동이나 이런 거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색다른 사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일단 저도 그랬고 약간 입시생들의 마인드는 SAT를 빨리 끝내고 점수를 내면 되니까 SAT를 빨리 끝내고 이제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SAT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고 뭐 공부가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이제 밀리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동시에 준비하라. 장기전을 예상하고 동시에 준비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6개월 소리 듣고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 만점자인데 6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고득점을 획득을 하셨는데 과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비결? 빠른 시간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SAT 고득점에 있어서 비결은 연습과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연습은 이제 문제를 푸는 실전 연습이 많이 중요한데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SAT 공부를 처음 시작한 학생이라면 대부분이 빨리 SAT 실전 모의고사부터 최대한 빨리 풀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혀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데 실전 모의고사들은 워낙 많이 없고 공개된 것도 1년에 한 2개 정도밖에 공개가 안 되니까 희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많은 사설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프린스턴 리뷰도 있고 베런스도 있고 그런 사설 문제집들로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문제 유형이 있구나 감을 좀 익혀놓고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뭐 리딩 패스지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번이 있는데 5개 지문도 순서가 자신만의 순서를 정하잖아요. 맞죠. 뭐 무조건 처음에 쉬운 것부터 풀겠다 하면서 사이언스를 먼저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 다 탑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뭔가 엄청난 팁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들을 정말 콕 집어주시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정말 귀중한 자료니까 그걸 낭비하지 않고 먼저 사설 문제집으로 풀고 그 다음에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풀어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민재 쌤이 말씀해주신 거는 뭔가 전체적인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섹션별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학 섹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워낙 잘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말해보자면은 영어는 크게 리딩이랑 라이팅이 있잖아요. 먼저 리딩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패스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몇 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사이언스나 소셜 사이언스 이 두 개 이제 2번, 3번, 5번 지문들이죠.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1번과 4번에 나오는 소설 지문과 역사 지문인데요. 소설 지문도 평소에 어느 정도 소설책을 좋아하거나 좀 문과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관문은 이제 역사 지문인데 이거는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제 미국 역사의 연표별로 있잖아요. 네. 크게 타임라인에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런 큰 사건 위주로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섹션 같은 경우에는 문법 문제와 그리고 조금 내용적인 문제들로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들은 라이팅 개념을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친구들도 그렇고 펑츄에이션부터 머디파이어까지 크게 라이팅에 15가지의 큰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중간중간에 뭐 예시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면은 문법 정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내용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이유가 문법 문제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내용적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문단별로 끊어서 읽는데 이 문단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구나, 이런 주제의 글이구나 를 파악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적인 문제들도 틀리지 않고 잘 풀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저는 리딩 섹션을 사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SAT 리딩을 공부하면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배경 지식의 부족이거든요. 물론 어휘의 차이도 있고 뭐 하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뭔가 이해하는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연표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게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리딩은 뭐 배경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사실은 어휘에서 좌절을 하잖아요. 그쵸. 어휘를 외울 때 좌절하고 그 다음에 또 어휘가 외우더라도 외운 게 안 나오면 또 현타가 오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혹시 어휘에 관련된 팁은 있을까요? SAT 단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좀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appreciate 같은 경우에도 감사하다 말고도 이해하다 라는 뜻이 실제 지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단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원에서 뜻 하나만 이렇게 얼른 외워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뜻을 외워가야지 SAT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때 잘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사실 토플을 이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118점이었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토플을 할까 SAT를 할까 토플을 해보고 좀 점수가 나오면 SAT를 나중에 준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들을 좀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SAT를 뭐 빠르게 공부를 마치셨지만 혹시 SAT를 먼저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토플을 먼저 공부하고 SAT로 넘어가는 게 낫나요? 저는 사실 이 순서에 관해서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SAT가 워낙 어려우니까 SAT 점수를 다 받아 놓으면은 토플은 그냥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다. 따라오는 거? 그렇죠.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에 워낙 SAT 공부가 영어 실력도 그렇고 많이 늘 수 있다 보니까 토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에잇 하고 넘기는 사소한 것들을 챙기는 데 중점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비록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얻으셨지만 그래도 그 시간 안에서 뭔가 고비, 어려운 점 같은 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 헤쳐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크게 고비라는 건 없었지만 저는 중간에 시험을 한번 못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10월 시험에서 1480점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빨리 11월 시험을 봐서 성적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랑 제 학교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엄마들이랑 같이 갔어요. 미국으로 LA에서 시험이 있다길래 갔는데 그때 이제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한 5일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좀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당일날 저랑 제 엄마랑 이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험을 못 보고 한국으로 왔죠. 아 그러면 못 보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시험 본 게 1600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12월 달에 받은 거죠. 이거는 굉장히 1600점 만점자는 철두철미하게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런 또 실수를 하실 경험이 있었네요. 와, 아니 이게 보통 원정으로 가서 많이들 보잖아요. 왜냐면 시험이 이제 인터내셔널은 띄엄띄엄 있으니까.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시차 적응뿐만 아니라 약간의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왕복을 하면은. 그러면 이 돈이 많이 깨졌다는 이런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더 망치고 오는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늦잠을 자서 못 보신 거는 그거는 굉장히 갑자기 확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혹시 SAT를 짧은 시간에 워낙 하셨다니까 독학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학원하고 독학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셨는지? 사실 SAT 공부에 있어서는 독학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라이팅 컨셉이나 리딩 컨셉을 배울 때는 뭐 대부분 학원을 다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원을 다녔고요. 학원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한 3달가량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개인 수업도 하기도 하고 혼자 문제를 받아서 독학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학생들이 겪겠지만 점수 향상에서 정체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보통 1500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오르는데 정체기가 많이 오는데요. 저도 겪었어요. 저도 겪었는데 그냥 이 점수 받고 대학으로 이 점수 낼까 이런 그냥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근데 뭐 끝까지 하다 보면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SAT 만점자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제가 종합을 해보자면 저도 SAT를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SAT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 만점자는 뭐가 달라 막 이 뭔가 다른 특이한 공부 방법이 있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극복을 하시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오늘 해주신 말씀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모의고사를 귀중하게 여기서 귀중하게 풀어라. 이제 실전에서 기본기를 쌓아라. 그 다음 리딩을 어떻게 해라, 라이팅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지 않지만 지키기 참 힘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SAT를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사실 좀 SAT 공부 때문에 좌절하고 좀 정체기가 와서 힘드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꼭 노력해서 꼭 좋은 점수 모두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명한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밑에 구독하기 버튼 아시죠?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유명한과 채널에 유익한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